내가 신여진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고? 그러면 진짜 엄마는 누구지? 명작 드라마 신데렐라 게임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구하나가 신여진의 진짜 딸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오늘은 새로운 가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여진이 구하나를 가짜 딸로 둔갑시킬 때 주도했던 인물은 신여진과 황진구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황진구는 이 계획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신여진의 지시로 구하나를 딸로 만드는데 처음부터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장비서였습니다. 장비서가 빠르게 행동해서 일을 진행한 덕분에 구하나는 재벌집의 딸이 되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여진이 장비서에게 구하나에 대한 일을 맡기면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한 사람에 대한 신분 조작이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장비서는 마치 구하나를 이전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구하나를 신분 상승을 시켰죠. 장비서는 왜 그렇게 구하나를 신여진의 딸로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장비서가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비밀을 말씀드리고 그 비밀이 구하나의 과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결말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장비서는 신여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총이에게 너무 관심을 가지시면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신여진은 그 말을 이해하면서도 계속해서 은총이에게 관심을 가졌고 결국 그 관심 때문에 최명지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장비서는 힘들게 살아왔던 구하나를 재벌집 딸로 만들고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구하나를 도와주었죠. 은총이를 입양하는 순간에 장비서는 신여진에게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구하나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장비서가 신여진에게 하루빨리 은총이를 입양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면 장비서는 왜 그렇게 구하나에게 좋은 일만 하냐고 하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장비서는 구하나에게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구하나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예상해보고 결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구하나는 황진구의 집에 갔다가 이때 구하나는 신방울에게서 그때 당시의 나이를 듣고 의문에 빠졌습니다. 구하나는 과거에 화재 사고를 당해서 당시의 기억이 부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구하나가 신여진에게 들은 나이와 신방울에게 들은 나이가 서로 달라서 구하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한편 구하나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구하나의 동생인 구지석은 결국 구하나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구하나는 자신이 신여진의 딸이 아니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신여진이 은총이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음을 알고 아무렇지 않게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나도 은총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구하나는 이제 진짜 엄마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여진에게 실망한 것도 있고 진짜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그리움도 커져버렸기 때문이었죠. 구하나는 자신이 있던 보육원에 가서 보육원장을 만났습니다. 구하나는 보육원장에게 엄마를 찾고 싶다며 과거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보육원장은 구하나가 처음 왔을 때의 상황과 모든 것을 다 말해주었죠. 이때 구하나는 기억에서 사라졌던 과거의 집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하나는 그곳에 가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해당 주소를 찾아갔지만 이미 그 집은 불에 타서 없어진 지 오래였고 한적한 공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망연자실하여 한동안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먼 거리에서 익숙한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한 여성이 조용히 공원의 오솔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와 분위기만으로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설마. 구하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성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구하나는 그 정체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장비서였습니다. 구하나는 숨을 삼키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장비서님, 여기서 뭐 하세요? 구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비서는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구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근처에서 볼 일이 있어서요. 장비서는 평정을 유지하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계속해서 구하나의 얼굴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장비서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는 듯 빠르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라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구하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하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강하게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무슨 볼일이 있으셨지? 구하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장비서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우연이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구하나는 보육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의 보육원장이 다급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나야, 너에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어. 너가 우리 보육원에 왔을 때 너를 데려온 사람이 남기고 간 사진이야.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어. 내가 핸드폰으로 보내줄게. 사진? 중요한 단서? 보육원장이 말하는 사진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며 초조하게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 후 메시지 알림이 울렸고 구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어보았습니다. 사진은 빛이 바래고 낡았지만 구하나는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여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 인물들을 유심히 살펴보던 순간 구하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한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번에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장비서였습니다. 구하나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제 그곳에서 만난 장비서. 그리고 이 사진 속 장비서. 나와 대체 무슨 관계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사진을 반복해서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와 장비서의 관계를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하나는 황진구에게 이제 신 회장님의 딸이 아니란 걸 알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진구는 당황하며 결국 진실을 말해주었죠. 구하나는 황진구로부터 이 계획을 자세하게 실행한 사람이 장비서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구하나는 장비서가 자신에 대한 기록을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여진의 비서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장비서가 말하는 내용은 보통의 조사로는 쉽게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들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장비서가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구하나는 자신의 출생과 과거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보육원장 외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비서는 마치 그 시절을 함께 겪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고 때로는 깊은 감정을 담은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구하나는 우연히 장비서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류에는 자신의 출생 기록, 보육원 입소 기록, 그리고 그동안의 행적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신여진의 명령으로 수집한 자료라면 단순한 개요만 정리되어 있어야 했지만 이 서류는 마치 오랫동안 한 사람을 지켜봐 온 듯한 세세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비서님이 나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날 밤 구하나는 장비서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 믿을 수 없었고 장비서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구하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장비서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틈을 타 장비서의 머리카락을 수집한 후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구하나는 충격을 받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장비서는 구하나의 진짜 엄마였습니다. 구하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곧바로 장비서를 찾아갔습니다. 왜 그동안 숨겼어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하나는 검사 결과지를 장비서에게 내밀며 울먹였습니다. 장비서는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비서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고 결혼하여 구하나를 낳았습니다. 장비서 가족은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인해 남편은 세상을 떠났으며 구하나는 실종되었습니다. 장비서는 필사적으로 구하나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고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하나는 혼란 속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장비서는 신여진의 계획에 의해 우연히 구하나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장비서는 구하나의 과거 기록을 보고 자신의 딸임을 알고 너무나 놀랐지만 구하나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구하나가 재벌집의 딸로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다. 그래서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장비서는 흐느끼며 고백하였습니다. 구하나는 장비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감동적인 재회를 하였습니다. 이후 구하나는 장비서와 함께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 이 비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말에서 최명지와 윤세영이 감옥에 간 후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하나가 진짜 엄마를 찾아서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